그 얘기부터 해요. 요즘 보니까 박사님 보고 뭐 확장성이 안 되네, 뭐 확장성 논란이 요즘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확장성이라는 게 보면은, 나 이게 존나 웃겨. 좀 뭐 주계 병신들도 보면은 무슨, 누가 확장성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뭐 그 시청자가 4만이니까 확장성 있고, 그지를 하는데, 아니, 씨발, 그게 자체가 보수 유권자가 보수 성향 사람이 3만 정도에서 4만 시청자가 보면 확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보수, 어차피 그 성향은 1000만 정도 되잖아요. 1000만 안에서 시청자 수를 갖다 뭐 4만, 5만 하는 게, 거기 그 무슨 확장성이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사실, 네. 더 큰 확장성은 전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10명이 봐도 전향되는 네. 그게 그거지. 확장성이지. 그래서 아마 김 박사님 보면서 원래 기존에 뭐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토하는 사람 원래 이제 좀 좌파였다가 박사님 방송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자체가 고객을 위한 관점이니까 이게 좌빨 보수의 그런 기존 패러다임이 아닌 고객을 위한 관점이니까 그걸 보고 그러면 저도 그래요. 저도 좌빨 친구들이 좌빨 모르는 사람이랑 마실 때 술을 마시거나 뭐 회사 관련돼서 만난 사람들이랑 술 마실 때 이미 약간 좌빨스러운 사람 정치 얘기를 많이 끊는단 말이에요. 은근히. 근데 감정 싸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걸 그냥 굳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약간 살짝 틀어갖고 고객을 위한 관점에 약간 반중적인 어떤 중국이 이렇게 잠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거에서는 반박을 안 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뭐 빨갱이 보수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다 귀를 막아버리죠 바로. 그런 걸로 보면 박사님의 확장성이 훨씬 높은 거고 그 사람들은 원래 보수인 사람들 그 약간 좀 어르신들한테 좀 잘, 그러니까 오냐 이거 잘 재롱잔치 해갖고 그거 하는 거 아닌가? 확장성 따지면은 전에 오히려 그 국어 번역가라는 사이트 폭파된 거 있잖아요. 300명인가 있었는데 구독자 300명이었는데. 근데 300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확장성이 몰랐던 걸 알려주고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갖다 바꿔주면은 그쵸. 구독자 300이라도 그게 확장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거 뭐 시청자 뭐 9천이니까 뭐 만이고 뭐 4만이니까 그게 확장성 있는 거였는데 이거 자체가 확장성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확장성을 논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실시간 때 그렇게 방송을 봐도 예. 집회 때 사람을 모으면은 우리만큼 안 모입니다. 예. 그게 이제 제일 크고 그리고 어떤 어젠다로 해서 어떤 그 바람을 일으키거나 할 때 연예인 스캔들을 갖고는 그냥 이렇게 술 먹으면서 가실거리는데도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 끼치기는 좀 중과부족해요. 예. 그래서 그 내가 봤을 때 많이 퍼지는데 지금도 그렇고 채널이 7번 폭발, 8번 폭발됐지만 예. 보통 채널이 날아가면은 영향력이 확 줄어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 완만하게 될 뿐이지 예. 확 꺾이지 않았어요. 예. 처음엔 꺾일 줄 알았는데 안 꺾이더라고. 올해 최근에는요 더 확장성이 커졌어요. 급격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걸 모르는 사람들 개몽을 시켜서 그 안 대표는 뭐 안 대표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가 뭐 이간질을 시켰다 막 그런 씹소리 하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거기 주식 갤러리 아수라가 계속 앞으로 다더라고요. 그건 저 당연히 아니고 2분 단위로. 아수라부이. 당연히 아니란 걸 뭐 문체만 봐도 알아 이게. 당연하지. 온라인 생활을 뭐 예전부터 하다 보니까 사람 볼 때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 그 사람의 냄새가 나요. 문체나 이런 거에 나오죠. 띄어쓰기도 그렇고 아마 어미 쓰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이거 누구 글이다라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럼 못 속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거 멀티 같은 거 잡아낼 때 문체를 보고 잡아내요. 그 사람 특유의 문체나 뭐 이런 게 바꾸려고 막 이렇게 반말을 존댓말로 하다가 은연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저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여기 또 삼치님이 바로 이제 악플 다시는데 신지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수아님이랑 닮았어요. 바로 이제 악플. 아니 이 4명 중에 제가 제일 조그매 보이는데 카메라로 보면은 이야 안즈키가 제일 커 보이시는데요? 안즈키는 제가 당연히 커요. 네. 왜냐면 제가 키가 크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였지? 아수라부이. 아수라고요? 걔는 당연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거 병적으로 싫어갖고 그런 단수 노가다 작업 이런 건 당연히 못하죠. 와 거의 1분에 하나씩 올린 것 같더라고요. 걔 대단하네. 그것도 복사해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PPT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집회도 어떻게 보냐면
이게 지금 집회를 갖다가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PPT를 좀 보여주면 저기 흥노현님? 네. PPT 좀 전화시켜주세요. 아니 흥노애가 음악을 듣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방송 아, 바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수아님 동생이냐고 오는. 방송 모니터링 하고 있었습니다. 야 모니터링이었어. 나 음악 들은 줄 알았는데 야 하나 이- 돌릴까요? 네. 네. 이게 보면은 최근 최근 방송에서 했던 그 툴이죠 이게. 네. 설명하고 확산하고 그다음에 집회 다음에 실행력이라고 했는데 설명이라는 게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던가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확산이 돼갖고 집회로 이어지는 이런 플로우를 갖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집회 쪽을 갖다가 몰빵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거랑 반대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다 보면 집회를 통해서 확산해갖고 실행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하고 확산이 없는 단계에서 집회를 하면은 집회가 이슈 따라서 한 번은 커질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계속 집회를 갖다 어떤 원초적 동기로 삼아서 저렇게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회는 계속 빠져요. 세력이 빠져요. 지치면서. 아닌가? 목적의식이 없게 되는 예. 그러니까 계속 집회는 하려고만 집회로 그러니까 설명하고 확산이 계속되면서 집회 참여자가 계속 바뀌면서 규모가 커지는 거지. 계속 나왔던 사람이 나오고 이러면 집회가 어떻게 될 거죠? 대표적으로 박근혜 탄핵 그 초창기하고 네. 계속 1년 단위, 2년 단위로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것들이 눈에 확 보이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설명이 없으니까 집회만으로는 커지기가 어렵다는 반증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우리가 왜 모이는가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데 네. 왜 모이는가에 대한 동기부여 없이 자꾸 사람만 모이라 그러면 결국은 한계가 오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안 대표하고 김 박사님 차이가 뭐냐면 안 대표는 그거지 집회부터 해갖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타입이고 이제 나나 이제 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설명 부분을 확실히 하고 그래야지만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집회로 이어진다. 이런 차이가 크죠. 그래서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내 생각 맞지 않나? 집회부터 해갖고 확산되는 거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좌파들 집회를 보면, 집회가 일어나서 확산이 되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부 동기를 따져보면은 집회를 돼서 확산된 게 아니고, 어떤 설명풀하고 확산이 되니까 거기서 집회가 이어지는 거지. 그 과정 빼놓고 보이는 걸로만 보니까 이제 잘못 오판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YK님 감사합니다. 또 집회는 뭔가 한두 번 참가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개인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네. 그렇게 뭐죠? 많이는 이래갖고, 뭐야. 그러세요. 수나보죠. 할 수 있겠어. 못할 것 같은데. 수많이 하려니까 진짜 힘든가 보다. 어차피 수사 버전 녹화 버전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야, 이제 흥내가고. 키라님 힘드시네. 그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집회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뭐 김 박사님 집회나 이런 건 전혀 성격이 다르고 구성원들도 좀 새로우니까 뭐 그러지만 기존에 이제 노말한 옛날 오래된 아스팔트 쪽에 보면 뭐 집회 나가는 것은 벼슬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집회를 몇 번 나갔는데 그래서 바뀐 게 뭔데 뭘로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냥 자위 딸딸이질이나 한 거지 막말해서. 그게 오히려 보면 정치 성향이 다르거나 중도 성향이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자체가 약간 혐오스러운 그런 거였거든요. 괜히 이제 태극기 들고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태극기가 거부스러운 상징물이 되었다는 거죠. 집회 아스팔트 기존에 있는 그런 저기로 인해서. 그게 보면 집회를 갖다 하면 인정한다 이런 게 언제부터 나냐면 타블로 시절 그때도. 타블로 시절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너는 왜 인터넷에서 글만 쓰냐 너 피켓이라도 들고 나가면 인정한다 이런 게 인터넷에 엄청 많아요. 그런 말이 엄청 많다 보면서 뭐 어떤 집회를 갖다 우월 의식을 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반다문화 운동을 한 게 2012년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너네는 왜 인터넷 방에서 글만 쓰냐 뭐 시위라도 해라 막 이러는데 아니 근데 정작 그 당시에 다문화 반대하는 세력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집회 중심으로 하는데 근데 반다문화 문제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퍼졌지 집회로 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술도 우리가 진눈마에서 그래도 확산했다고 하는 게 장기적술이나 이런 거 이거 확산을 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언론도 잠깐 나왔을 거예요. 우리 그 저기 카페인지 홈페이지였는지 그 잠깐 그런 거 한번 나온 적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전혀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장기적 수주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 이제 이후에. 근데 우리는 집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사실 원래 그 근래까지 집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잖아요. 그 반중 콘서트 이전에는 반중 콘서트는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집회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었죠. 집회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박사님이, 박사님 전에 안 대표가 58 거기 집회 한 2번인가 갖고 나서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내가 여러 가지 아다를 뗐는데, 이게 여성분도 있는데 무슨 그 막말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성분이랑 방송을 내가 그동안 여러 번 방송 나온 것 같은데, 여성이랑 나온 건 처음 나온 것 같아.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요즘 올해 아다를 뗀 게, 그 비행기 아다 떼고, 그 다음에 집회 아다 떼고, 집회 작년까지 안 했죠. 다 올해만 했네, 그러니까. 다 올해만. 방송은 뉴스타운. 유튜브 진출. 뉴스타운. 독립. 독립. 자주 독립. 피 튀기는 할. 자주 독립이냐? 진짜 올해가 그거예요. 제 인생 사진 찍은 거보다 올해 사진 찍은 게 훨씬 많아요. 스펙타클하다. 내년에 세상 망할 것 같다. 2020년에. 근데 내년 더 바쁘면 어떡하나 이게 좀 우려되는데. 또 제가 이불 밖을 잘 안 나가는데. 나 그거야 또. 말도 내가 잘 안 하는데. 올해 말한 게 평생 말한 것보다 더 많아. 그래서 내가 건의할게. 내년 2020년에는 소통 방송을 저거 말로 바꿔. 아이콘을 말로 바꿔서 말통 방송으로. 말이 통한다. 그냥 소통만 하는 게 아니고 말까지 통한다. 근데, 그래도, 네. 근데 이번에 나 조국 사건 같은 게 조금 안타까웠던 게 난 솔직히 조국 사건을 그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좀 이용했으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네. 근데 그 정영심 쪽에 구속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도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원래 법원에서 그 부부를 동시에 집어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구속 수사 되는 쪽이 불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조국을 구속 수사를 시켜야 되는데 왜냐면 어차피 한 놈은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나 그때도 보니까 얘네들이 정영심 쪽으로 왜냐면 그때 갑자기 한겨레나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갑자기 조국의 비를 터뜨리는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나 했는데 딱 보니까 얘네들이 시선 돌리기 한다는 게 보였거든요. 밑에. 그래서 그 정경심이 들어가게 되면 조국은 불구속 수사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 구속 영장이 그 취소가 되면은 일반 대중은 무죄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라 수사 과정인데 그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건데도 대중은 대표적인 예가 무죄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유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구속 수사 1000일이 넘게 있는데 아니 지금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냥 구속 수사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구속 수사는 조국이 돼야 되는데 그때도 태극기 쪽에서 열렬하게 정영심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죠. 태극기 업적이 또 있었네요. 네. 정경심 쪽으로 쏠리게 하는. 그러니까 그걸 이겼다고 하는 걸 보고 이게 뭘 이겨도 했지. 이게 완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함정에 빠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건데 또 하나 걱정. 이건 과거 사례고 이젠 또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제 미래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내가 만약에 민주당 캠프 쪽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정강훈 목사를 2월 달쯤에는 구속할 것 같아요. 왜냐면 2월 달쯤에 구속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제가 지금 제일 이번에 그 하면서도 우파 쪽 활동하는 사람들 그쪽 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제일 내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절대 우파 단체의 모임을 기독교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 카톨릭, 불교 신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기독교화 시키게 되면 고립돼 버리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가두리 양식이죠. 가두리 양식이 돼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종교성을 탈피해서 그냥 한국인이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종교색을 드러내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반감을 가지게 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진행돼 버렸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뭐냐면 목적이 어차피 다 모으지 못하니까 아젠다가 목적이 아닌 거지. 일단 한 자리에 많이 모이게 하는 거는 그 기독교만큼 좋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수라 씨가 보여준 그 그래프 있죠? 표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지금 그 케이스를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여야 되냐 어젠다 없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러면 문제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강 목사가 만약 구속되는 쪽으로 이쪽 지금 난리치잖아요. 구속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속을 못 시켜도 예를 들어 구속 수사, 구속 수사만 돼도
아마 태극기보다는 더 기독교화 될 거고 다른 목사들이 더 열광적으로 뭐 정강 목사 뭐지 석방해라. 석방 이러면서 하고 그 어젠다로 대중을 모으면은 사람이 모이니까 더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태극기 집회 자체가 더 기독교화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태극기 집회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사람만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바라보는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집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절대 놔두죠. 그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러면 이거는 선거는 말아먹는 쪽으로 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탄핵정부 태극기 집회 시즌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만의 플레이로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2월 달에 이거를 만약에 정강 목사를 구속 수사만 해도 구속이 아니라 완전히 선거는 말아먹는 데는 최고예요. 오히려 네. 구속을 당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나? 난 그런 얘기 안 했다. 근데 그래요? 너무 앞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수사만 돼도 엄청난 우리는 선거에 타격을 받는다고요. 이거는 와 이거 그렇게 했다가는 우파 태극기 역시 집회가 다. 전략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정통 우파는 없다고 보지만 위장 우파랑 좌빨이랑 보면 좌빨이 전략을 훨씬 잘 세워요. 예. 어차피 자기네들끼리는 똑같은 친중이라도 그래도 그건 있잖아요. 그 권력은 못 나눠 먹잖아요. 지네들끼리는 그래도 싸우잖아요. 저 콜라 네? 먹으면서 방송한데. 이문평 이 새끼 잘라버려. 예. 이거 술 처먹는 근데 방송 처음 그 보는 뭐 새끼야. 우파가 아니고 위장 우파에 비해서는 좌빨이 정통 좌빨이 훨씬 전략이 탁월하다. 예. 그래서 좌빨적인 보수 나와서 근데 아까 한참 전에 지나간 건데요. 이제 채팅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극좌, 신지님이 극우. 왜냐면 화면에서 보이는 게. 그러면 오른쪽에 김 박사님은 중도 좌파, 네. 아수라는 중도 우파. 근데 여긴 소파. 소가 방정환. 여기는 그 소파 방정환. 예. 근데 그 기독교 그 어떤 그 시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2015년경에 좀 제시를 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아니 희한한 움직임이 감지된 게 뭐냐면 그 우파들이 집회에 목매다는 현상을 제가 발견했어요. 집회를 굳이 하려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집회를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보다 못해갖고 거기다 그 어떤 그 해결 솔루션을 남겼어요. 그 제목은 아마 그 시위가 형성되는 메커니즘. 맞지. 명작이지.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글을 하냐면 지금 시위가 지금 시위가 일어나서 조직화되는 게 아니고 조직이 먼저 있어야지만 시위가 커진다. 북극곰에 가면 시위가 먼저 조직이 먼저 있어야지만 시위가 커진다. 근데 이거를 갖다 지금은 우파들은 해피스프링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파들은 이걸 갖다가 그게 안 되니까 조직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면 할 게 뭐냐? 그러면 가장 2015년 당시가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고립주의를 갖다가 표방하는 게 기독교 중심이었어요. 푸틴도 보면 고립주의적인데 푸틴도 보면은 기독교잖아요. 러시아 정부. 예. 그리고 또 트럼프도 이제 기독교. 그러면서 또 어떤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던가 어디 그런데 보면 다 기독교 기반의 어떤 신고립주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걸 그냥 조직을 갖다 주먹구구로 만들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10명씩만 교회에서 대동해도 이거는 어떤 시위를 형성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붙인 말이 아니 근데 이렇게 시위를 해서 뭐하냐 근데 지금 사실 그때 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 셈이죠 지금.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거지. 그 글을 참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핵심은 빼먹고 형태만 본 거야. 기독교를 이용해서 시위를 하자. 이것만 본 거야. 그 디테일한 내용. 원래 시위가 형성되는 원리.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은 저도 이제 뭐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자 아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교회로 가가지고 예. 태극기 운동한 다음에 몇 명을 봤어요. 그래 보고 황당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쪽 바닥에서 통한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 비즈니스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개종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이걸 내가 왜 심각하게 보냐면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자끼리 끼리끼리 뭉치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탈북자들 중에 만약 간첩이 있어도요. 받아줘요. 간첩은 받아주는 이게 네. 되게 쉽게 된다고.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와 이런 식으로 하네 이런 거거든. 야, 근데 누군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탈북자 얘기 나서는 말이지. 네. 그 남재준 사무실에 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니 거기 주력이 탈북자야 다. 어. 그러니까 이해란 박사도 탈북자 출신이고. 저는 지만 박사님의 말 중에서 그래도 제가 그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탈북자를 안 믿는 거예요.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9할 이상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 김병 지만 박사 탈북했으면 우리나라 정치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살길 잘 살아라. 왜 자꾸 이거 하냐? 난 불순하게 본다. 지만 박사님이 그때 일찌감치 그런 얘기를 그때 글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하기는 지금 조선족 사람들이 지금 정치 활동 들어오고 있죠. 그죠? 참정권을 달라. 그냥 마사지 하고 일해. 왜 갑자기 권력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져? 그걸 갖다 했던 게 좀 조원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원조라 볼 수 있죠. 원조까지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조원진은 국회 입성할 때부터 그게 목표죠. 그게 목적으로 해갖고 재중동포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재외동포인데 그래서